자, 올수영의 뉴스 읽어주는 남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 난항입니다. 협상 됐다고 제가 한번 했는데 협상이 안 됐어요. 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저도 좀 더 들여다보고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뭐냐? 일단 주체가 광주시예요. 광주시가 제일 급한 주체예요. 광주시가 부지서부터 그래서 21% 정도, 현대자동차가 19%예요. 21%, 광주가 21%, 현대자동차 19% 전체 지분에. 그리고 운영은 전부 다 현대자동차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주시가 우리가 돈도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될 테니 광주에다가 공장 좀 지어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공장을 지을 만한 이유가 딱히 없는데 광주시는 뭐라 그랬냐면 인건비를 싸게 만들어 놓게. 인건비를 3,500만원, 연봉 3,500만원 수준으로 스타트할게. 자, 현대차 지금 노조원들의 평균 연봉이 8,000, 9,000 됩니다. 근데 갑자기 연봉 3,500만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 어디서 협상 난항이 일어났느냐? 자, 처음에 현대자동차는 5년간 임금 협상, 단체 협상 유예해달라. 예.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에 너무 뒤인 거죠. 현대자동차 5년 동안 임금 단체 협상 유예해달라, 이걸 했어요. 임금 인상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임금 인상을 우리가 하겠다. 왜냐하면 5년 동안 투자한 금액을 빼야 되니까. 자, 임금 동결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알아서 올려주겠다겠죠. 네. 임금 및 단체 협상 5년 유예될 수 있는 조건을 걸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뭐였냐면 광주시 쪽에서는 자, 5년은 좀 너무 그렇고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는 임금 단체 협상을 유예한다. 자, 말을 살짝 바꿨어요.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는 우리가 임금 협상하고 현대차 노조들의 어떤 그런 임금 협상, 단체 협상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근데 그게 5년이에요. 1년에 7만 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라인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게 5년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 게 1000cc 미만의 경차 SUV인데 이게 인도나 이런 데서 많이 팔리는 뭐 10인가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조건으로 이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 떨어지면 안 된다 라는 거겠죠. 네. 라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안 타요, I 시리즈. 우리나라에서는 안 타는 차. 인도 쪽에서 많이 팔린다는 경차 SUV인데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는 잘 팔리면은 라인 더 돌려서 빨리 35만 대 찍고 35만 대 찍으면 임금 단체 협상 수용해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근데 노조 측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현대차 노조는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그냥 안 된다예요. 광주형 일자리 현대자동차 라인 절대 안 된다예요. 그냥 뭐 조건이 안 좋고 나발이고 간에 안 된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든 좀 타협이 될 거라고 봐요. 어떻게든 타협이 돼서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으면 어느 쪽에서도 조금씩 양보를 해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될 거라고 보고, 이 타협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게, 자, 우리가 왜 현대차 노조를 귀족 노조라고 부르느냐. 얘네들이 지금 물론 그것도 현대자동차 노조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본인들이 싸워서 쟁취한 거기 때문에 자, 그걸 자체를 폄하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얘네들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인데 귀족 노조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잘 안 뽑습니다. 예. 너무 인건비가 비싸져서 정규직을 잘 안 뽑고 하청 라인으로 돌려요. 하청 라인으로 돌리는데,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연봉 차이가 막 더블씩 나요.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양극화가 가장 큰 우리 사회의 숙제인데, 양극화를 해결하는 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숙제예요. 자, 그러면 이 광주형 일자리가 만약에 타협이 돼서 연봉 3,500만 원으로 스타트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또 들어가는 하청업체들이 주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청업체들하고 이 현대자동차하고 임금 격차가 줄어들잖아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어느 정도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 민주노총의 대기업들의 귀족노조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신경 쓰지 않죠. 나만 많이 받으면 되고, 하청업체, 여러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청업체는 회사가 달라야 돼. 근데 얘네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현대차 공장에 와서 일을 해요. 파견 근로라는 걸로. 그러면은 현대차 정직원과 파견 근로하는 사람들의 얼마나, 파견 근로하는 애들은 그렇죠. 방송국도 그래요. 근데 방송국도 외주 제작사들이 많아요. 방송국 본사 와서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임금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외주도 당연히 방송국도 SBS, MBC, KBS 정직원들과 외주 업체들하고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데 여기만큼 나진 않아요. 현대자동차만큼 나진 않아요. 그쪽도 꽤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나면, 그러니까 이제 정직원을 못 뽑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정직원을 뽑질 않으니까 정직원들이 그러니까 막 세습 정직원 되기가 어렵고 정직원이 되면 노조가 지켜주니까 간부로 올라가기 싫고 생산직에 머무르는 게 꿀이다. 자, 이게 자본주의에서 물론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본인들이 얻어낸 결과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변질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기득권으로 변질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그렇게 민주노총과 대기업 노조들, 현대자동차 노조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죠. 네. 곱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도 있대요.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생산직 라인에 있는 정규직들은 대부분 장인 수준의 굉장한 숙련공들이다. 네. 아무나 정규직이 될 수가 없고 많이 뽑지도 않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만 거기에서 그전 대접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근데 아들을 뽑는 거 뭐 세습 같은 경우에는 생산 활동을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아들이 거기에 뽑힐 수 있고 그 외에는 세습은 거의 안 된다고 해요. 예, 대물림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들어온 경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산재 사망했을 때만 아들이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평하진 않죠. 뭐 장인이 있다, 장인들이더라라는 건 저도 들은 얘기고. 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독일차 예를 들면 뭐 폭스바겐 이런데 형 잘못 아시고 계세요. 02102년부터 사내 업체를 정규직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7,000명 이상 전환되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것도 맞아요. 파견 근로자들 법에서, 우리나라 법에서 파견 근로자도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소송도 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 파견직 근로자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돈을 조금 받고 쟤네들 돈을 엄청나게 받고, 그래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현대자동차는 나 몰라라, 니네 회사한테 얘기해, 이런 것 때문에 파견 근로자들이 소송을 많이 했고, 그걸로 이거는 현대자동차가 처리해 줘야 된다 이러면서 단계별로 계속해서 정규직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파견직 근로자들이 계속 싸워서 얻어낸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서 얻어낸 겁니다. 조금씩 얻어낸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광주형 일자리 현대자동차, 자, 이게 갖는 의미는 저는 가장 큰 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돌아가게 되는, 양극화를 좀 줄이는. 안타깝게 밑에를 전부 다 현대자동차 정규직만큼 연봉을 올려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맞추면 좋겠지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려우니 3,500부터 출발을 해보자 라는 거고. 자, 그리고 광주는 워낙에 말씀드리면 소비도시라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자동차 같은 제조업이 큰 대기업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여파로 하청업체들이나 이런 데가 거기가 정말 활성화가 됩니다. 정말로. 예. 정말로 활성화가 돼서 광주 시민들은 이거 어떻게든 연봉 3,500이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어쨌든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기업이 단순 연봉 빼고도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뭐 대기업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시에서는 어쨌든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에 파생된 뭐 하청업체들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10,000명 이상의 일자리들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은 광주가 돈이 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면요 외식업소부터 이런 것들이 다 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용석 광주시장은 이거를 메이드를 시키고 싶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하나의 모델로 완성을 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시도를 하고 싶은 거죠. 일자리 창출이 민간이 없이 일자리 창출하는 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 채용밖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필요한 공무원들은 우체국이라든지 소방공무원이라든지 뭐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라든지 필요한 공무원들은 더 뽑아야 되는데, 이게 언론이나 야당에서 공격당하기가 너무 좋은 사례고, 기업과 같이 해서 만드는 거 몇 년간 싸워감에 얻었죠. 네. 광주형 일자리도 실제 울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차라리 앞으로 10년간 25,000명 은퇴하는 현대차 정규직을 새로 그대로 채워넣는 게 더 좋은 일자리 아닐까요? 제2의 동이오토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노동자들끼리 갈려요. 예, 갈려. 예, 갈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어렵게 해서 현대차 정규직이 된 분들은, 자, 아까 우리가 영리병원하고 지금 똑같은 건데, 연봉 3,500만 원으로 만약에 현대차 정규직이 스타트한다 그러면, 자, 이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게 우리한테도 넘어올 수 있다. 우리가 다 투쟁으로 연봉도 얻어내고 다 한 건데, 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우리는 싼값이라도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 돈으로도 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갈리죠. 현대자동차 정규직들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 불만이 있어요. 3,500으로 스타트하면 안 된다. 네. 이 선례가 매우 안 좋은 선례다. 자, 어떻게든 여기서 가면, 자, 현대자동차, 제가 처음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현대차에서는 지금의 노조의 힘을 좀 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다. 네, 굉장히 좋은 카드다. 제가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현대자동차 간부면 광주형 모델을 싸게 내놓는 거죠. 그러면 임금 프레임에서 사측이 전 국민의 완전히 몰빵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광주에서 나온 건 가격이 싸. 이래버리면, 자, 현대차가 비싼 건 노조들이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다라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게 옳은 행위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현대차 간부라면 느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현대차도 연봉 3,500에 하는 게 아니면 여기에 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네. 안 돼. 이게 그게 큰 거죠. 그래서, 자, 노조들은 싸우는 게 당연히 자기 밥그릇 문제니까 싸워야 되는 게 맞고요. 광주 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광주의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이거 만들어 와라.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거 하고 싶다. 왜냐면 정말 사회 타협으로 자 정부 노사정의 가치 근데 노사정뿐 아니라 지자체장까지 노사민정이라고 했나요? 지자체까지 같이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해서 만들어낸 일자리다 라고 하면 이건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하고 싶고 이 선례가 만약에 그 지역 노동자들 만족하고 자, 그 지역 노동자들이 만족을 해요. 그리고 회사도 만족을 해요. 자, 그렇다면 다른 기업한테도 지자체들하고 정부하고 자, 협상을 하면서 자, 이런 일자리를 또 만들어 보자.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그리고 노사민정이었잖아요. 여기에 노가 민주노총이 아니고 한국노총이에요. 정부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노와의 대화를 광주시한테 일임했어요. 근데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아예 반대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갔고 한국노총하고 협상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마치 문재인 정부를 만든 1등 공신이고 문재인 정부랑 민주노총이랑 같은 편이고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적입니다. 지금 반대만 엄청 하고 있고요. 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골칫덩어리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일단 시작하면 자 5년 동안 단체 협상 금지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자 3,500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일단 들어간 사람들은 울산 현대공장 사람의 연봉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그러면 바로 단체 협상 들어가서 울산하고 똑같이 해줘라 이 얘기 나올 게 뻔하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임단 금지 이걸 때린 거예요. 5년 동안 임금을 똑같이 하게 동결하겠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올려줄 거란 말이에요. 연차가 되면 올려줄 건데 자 스타트는 3,500 했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현대 정직원인데 울산하고 차별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또 파업하고 난리칠 게 뻔히 현대차는 보이는 거야. 그래서 5년을 못 박은 거죠. 현대차 입장에선 자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서든 잘 타협이 돼서 올라가면 좋은데 전 됐으면 좋겠다. 이게 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실 갈릴 수 있어요. 자 이게 진짜 임금의 하향 평준화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다 그렇게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 지금 널렸다 그만큼 취업이 어렵다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서로 양보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기가 어렵고 특히나 광주 전라도 이쪽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서울에다가 수도권 여기다가 3,500만 원 이거보다 광주가 더 절실한 거죠. 그쪽이 지역 경제가 워낙에 초토화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광주시와 정부의 어떤 노력은 굉장히 성공만 하면 굉장히 좋기는 하다. 굉장히 좋긴 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울산 쪽은 이미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대기업들의 정규직들 울산의 생산직들이 연봉이 굉장히 세요. 예, 현대 중공업도 그렇고 다 그렇고 근데 이제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울산이 진짜 지방인데 물가가 엄청 높은 지역이었거든요. 돈이 많아서 울산 지역이 거기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연봉이 세니까 울산 물가가 굉장히 셌어요. 예. 딴 데 다 불경일 때 울산은 호황이었거든요. 언제나. 예. 울산은 정말 오랫동안 호황이었죠. 그러니까 울산 지역 사람들은 저거 생기면 더 이쪽에 울산 쪽에 고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싫겠죠. 예. 그건 또 울산 쪽에 있는 지자체장이 또 머리를 싸매야죠. 예. 그럼 울산 지자체장이 그건 또 머리를 싸매고 울산 지역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유지시킬 건지에 대한 또 다른 정책들을 내서 경쟁을 해야죠. 그게 지방자치제도의 강점이에요. 지자체장들이 자기 지자체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지방자치제도고 지금의 이용섭 광주시장은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거고 자 기다려 봅시다. 저는 어떻게든 타협이 돼서 시작을 할 거라고 보고 시작을 하면 꽤나 의미 있는 뭐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건 없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건 없어요. 네. 자, 응원합니다. 저는 요런 논의는 자본주의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봐요. 노사, 민정, 타협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자, 트럼프처럼 강제로 자 미국에다 공장 지어 외국에 있는 거 빼. 그래서 폭스콘이 미국에다 지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할 중국인들을 지금 불러와야 되는 상황.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인 시간을 두고 같이 만들어 놓은 걸 통해서 만들어진 일자리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건 엄청나게 성숙한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찬반은 나뉠 수 있으나 저는 사실은 중간자적 입장이니까 저는 이런 일자리는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갈등은 그 주체들끼리 잘 합의해서 또 풀어나가야 돼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자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 갈등은 얼마나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게 맞아요. 그래서 현대차 노조가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현대차 노조가 반대를 하는데 여론이 싸늘하다. 그럼 현대차 노조도 어디까지 양보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출구를 찾아야 되고 타협을 또 봐야죠. 그러면서 타협하고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우리는 그러면 현대차하고 관계없는데 저 일자리 반대하는 현대차 노조 니네 진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동력이 만약에 없으면 현대차 노조도 약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론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막 그냥 들어놓고 막 이래도 여론이 진짜 싸늘하면 못해요. 네. 그게 진짜 힘든 게, 진짜 만약에 자 파업도 걸리고 공장 폐쇄도 권리예요. 예. 그래서 노조도 여론 눈치 봅니다. 여론 눈치 봐요. 안 보고 그렇게 하면 역풍 맞고, 여론의 등업은 현대가 그러면 우리도 공장 폐쇄하겠습니다 해버리면 서로 엄청 손해예요. 예. 그렇죠. 공권력도 쉽게 들어가고, 공장 폐쇄했을 때 노동자들만 손해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업도 간 보면서 하는 거죠. 예. 예. 파업도 간 보면서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좀 더 두고 볼 건데, 저는 잘 타협이 이루어져서 서로 양보 조금씩 해서 광주에 진짜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서 광주가 정말 좀 생기가 도는 도시로, 예, 바뀌면 좋겠습니다. 광주 사람들 기대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